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기란 무엇일까요? 자석자의 기운기, 자석의 기운, 간단히 표현하면 자석의 성질, 자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석의 성질이라 하면 세부치가 붙거나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고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이런 성질들이 있겠죠. 그럼 자기력이란 무엇일까요? 힘력자를 쓰겠죠? 자성을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력에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척력과 또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장은 뭘까요? 장이라 하면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 공간 안에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려면 이렇게 철가루를 뿌려봅니다. 철가루가 무언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죠. 또는 나침판을 두면 자기력 때문에 자침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기장이 얼마나 센가?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보면 철가루의 빽빽한 정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N극과 S극에 가까워질수록 빽빽한 걸 보면 양극에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이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바로 나침판의 바늘 자침이라고 하죠. 이 자침의 N극, 이 빨간색 부분이 N극인데 이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침판을 이렇게 여러 개 둬서 자기장의 방향,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이어보면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겠죠. 이어보면 이렇게 자석의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어떤 점에서든 나침판의 바늘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나침판에 그리라고 하면 먼저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 즉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을 그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에다가 접선을 긋습니다.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접선이 화살표 이쪽에 표시한 이유는 바로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 중에 한 점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화살표 부분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화살표 부분을 N극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그려진 거죠. 그리고 반대쪽을 S극으로 그려주기만 하면 나침판의 자침이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점 찍고 접선을 그린 다음에 이 화살표를 N극으로 바꿔주고 반대쪽을 S극으로 바꿔주면 나침판이 완성되는 거죠. 방금 전에는 자석 주변의 자기장을 봤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덴마크 과학자인 웨르스테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류 관련 실험을 하다가 정말 우연하게 전류가 흐르면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이 자석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실험을 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자침이 움직이지 않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침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반응이 없죠. 하지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이렇게 바닥에 두면 자기장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선을 공중에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철가루를 뿌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동그란 그 동심원에 자기장의 형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선명하게 보이죠. 이번에는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볼까요? 나침판을 여러 개 둬서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어보면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겠죠. 실험을 해본 결과 전류가 위로 향하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전지의 방향을 바꿔서 전류가 아래로 향하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쭉 따라가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기억하려면 조금 머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른손을 활용하는 겁니다. 오른손의 이 엄지손가락은 도선의 역할을 합니다. 전류의 방향을 표시해 줍니다. 네 손가락은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나침판의 N극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모습을 마치 자식을 엄마가 이렇게 둥그렇게 감싸 안는 모습으로 상상해보면 좀 친근감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도선이 중심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감싸 안듯이 도선을 중심으로 자기장의 형태는 동그란 모양이고요. 엄마의 네 손가락은 나침판이 돼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전류의 방향은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전류의 방향대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손가락의 방향이 나오게 되죠. 손목 쪽이 아니라 네 손가락 쪽에 이렇게 화살표 촉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식을 감싸 안듯이 도선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그려주면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겠죠. 전류가 아래로 흐르는 경우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대로 치켜 세우면 자연스럽게 네 손가락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화살표 촉을 그려주죠. 그리고 엄마가 자식을 감싸 안듯이 도선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내면 어떤 점이라도 나침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의 나침반의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석의 자기장과 마찬가지로 먼저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을 그립니다. 오른손을 이용하면 되겠죠? 전류의 방향대로 오른손을 치켜들고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고 싶어하는 점에 접선을 그리죠. 그리고 이 접선의 화살표는 전체 자기장의 방향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화살표 촉 부분에 N극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에 S극까지 그려주면 자침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전기 회로 모습인데 도선에 나침판을 뒀을 때 자침이 어떻게 될까? 자,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내야죠. 전류의 방향대로 오른손을 들면 네 손가락이 향하는 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죠. 그 방향 쪽으로 화살표 촉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도선을 중심으로 도선을 감싸주듯이 원을 그려주면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이 그려지죠.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점에 접선을 그리죠. 나침판이 만약에 도선 위에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대로 이 화살표 촉이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 촉에 N극을 그려주면 나침판의 자침이 되겠죠. 반대쪽에 S극까지 표현하면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도선 뒤쪽에 나침판이 있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자기장의 방향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점을 찍고 접선을 그린 다음에 이 화살표 촉에 N극을 그리고 나머지 S극을 그리면 자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